여러분,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5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프랑스 주부였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등이 갈라지고 얼굴 피부가 거칠어지는 건 그녀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비싼 크림을 사다 발라도 효과는 잠시뿐. 피부는 금세 푸석푸석해졌고 잔주름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마리는 매번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피부가 나빠진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리는 장을 보러 파리 근교 한인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식재료를 고르던 중 구수한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 아주머니가 꺼내든 건 작은 유리병에 담긴 들기름이었습니다. 마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기름이라니? 게다가 요리에 쓰는 기름을 피부에 바르라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마리는 조심스럽게 손등에 기름을 발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기름이라고 하면 끈적이고 답답한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들기름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스며들며 손등이 촉촉해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부드러운 감각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죠?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놀란 마리의 표정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고 하나둘씩 들기름을 발라보더니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머, 신기하다. 정말 부드러워지네. 그날 집에 돌아온 마리는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손등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낮에 발랐던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비싼 크림을 발라도 몇 시간 지나면 사라지던 보습감이 기름 한 방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의 머릿속에 오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에 한국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시골집 부엌, 장독대 사이를 오가며 들려오던 구수한 냄새. 그리고 겨울철 발 뒤꿈치가 갈라져 아프다고 울던 어린 마리에게 할머니가 들기름을 발라주던 따뜻한 손길. 그때는 촌스럽다며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리는 거울 앞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세대의 옛 지혜 속에 진짜 해답이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마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 들기름에 특별한 힘이 있는 건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마리가 들기름의 놀라운 효과를 처음 경험한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등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고소한 향기와 함께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죠. 그 기억은 40년도 더 전 어린 시절 여름방학에 한국 시골 마을에서 지냈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란 마리는 매년 방학이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장독대, 흙길 위로 맑은 햇살이 쏟아지던 그 집은 어린 마리에게는 낯설지만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한국은 지금처럼 화려한 화장품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건 고운 밀가루나 작은 병에 담긴 기름, 그리고 장독대 속 장류가 전부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할머니는 모든 해답을 찾아내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마리의 발 뒤꿈치는 금세 갈라졌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서 뛰어놀다 집에 들어오면 발이 시리고 아팠죠. 그때마다 할머니는 부엌 찬장에서 작은 병을 꺼내오셨습니다. 짙은 황금빛이 도는 들기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의 발 뒤꿈치에 기름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리는 그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사실 기름을 바른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갈라졌던 발 뒤꿈치가 덜 따갑고 부드럽게 변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겨울바람에 손등이 트고 하얗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핸드크림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굳이 들기름을 손끝에 묻혀 마리의 손등에 발라주셨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사는 약보다 더 좋아.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지내왔어. 할머니의 그 말은 당시 어린 마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유의 기름 냄새가 싫어서 몰래 손을 씻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머리가 푸석하다고 놀리자 할머니는 저녁마다 손가락 끝에 기름을 묻혀 머리카락 끝을 정성껏 쓸어내리며 빗어주셨습니다. 기름이 머릿결을 살려줄 거야. 조금만 참아보렴.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손길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촌스럽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파리에서 다시 들기름을 손등에 바른 순간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부엌에서 풍겨나오던 기름 냄새,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는 말. 마리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리는 수많은 비싼 화장품과 트렌드를 쫓아왔습니다. 프랑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직원들이 권하는 고가의 크림을 사서 발라봤고 TV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주름 개선 앰플도 써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는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효과는 어린 시절 촌스럽다며 무시했던 들기름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거울 앞에 서서 여전히 촉촉함이 남아있는 손등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 소중한 지혜를 왜 몰랐을까? 어머니와 할머니가 늘 보여주셨던 방식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날 밤 마리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할머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얼굴, 굵은 주름 사이로 묻어나는 따뜻함.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추억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들기름을 꺼내 손에 바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지혜를 이어갈 차례예요. 마리는 들기름이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착각은 아닐까? 기분 탓일지도 몰라. 프랑스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는 늘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환경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의사나 약사의 조언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 보니 마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믿기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등에서 느낀 변화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 촉촉함과 부드러움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마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해보자. 기분이 아니라 사실인지 확인해야 해. 마리는 작은 노트를 꺼내 날짜를 기록하고 매일 들기름을 바른 뒤 변화를 세세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부위는 크게 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팔꿈치였습니다. 겨울만 되면 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까끌까끌해져 옷에 걸릴 정도로 거칠었던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목주름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세로로 깊게 자리 잡은 주름들. 마리에게는 늘 스트레스였던 부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눈가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생기는 잔주름과 건조함이 특히 심했던 곳이었죠. 마리는 매일 저녁 샤워를 마친 뒤 티스푼 반 정도의 들기름을 손끝에 묻혀 팔꿈치에 부드럽게 발랐습니다. 이어 목 주변에도 소량을 펴바르고 마지막으로 눈가에는 조심스럽게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꿈치가 예전처럼 까슬하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던 겁니다. 2주가 되었을 무렵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목주름이 예전만큼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고 피부톤이 한결 고르게 변한 듯 했습니다. 특히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들은 말은 마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마리, 얼굴이 왜 이렇게 화사해졌어? 무슨 좋은 크림 썼니?
그 순간 마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싼 크림이 아니라 단돈 몇 유로면 살 수 있는 들기름 덕분이라는 걸.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논문과 기사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기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리놀렌산, 즉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마리는 자신이 왜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과학이 만난 지혜였던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눈가에 조금 과하게 바른 어느 날 작은 뾰루지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순간 마리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을 줄이고 아주 소량만 두드리듯 바르자 곧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는 피부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마리는 그 과정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꾸준히 그리고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처음 며칠은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하기 시작했다. 들기름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다. 마리가 스스로 실험을 이어가며 들기름의 효과를 확신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벽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리를 당황시킨 건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리가 거울 앞에서 목과 얼굴에 들기름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거 괜찮은 거야? 기름을 얼굴에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약국에서 좋은 크림 사서 발라. 걱정 섞인 말이었지만 마리의 귀에는 마치 헛된 짓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프랑스 현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마리가 조심스럽게 요즘 한국 전통 기름을 피부에 발라보고 있다고 털어놓자 한 친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리, 넌 참 별난 짓도 다 한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해? 좋은 브랜드 크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음식용 기름을 바르니? 다른 친구들도 혹시 피부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가볍게 흘러갔지만 마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기름 냄새 풍기면서 다니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은 마리의 작은 용기와 노력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작은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특히 눈가에 들기름을 조금 과하게 발랐던 어느 날 작은 뾰루지가 올라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 말이 맞는 걸까? 친구들 말대로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마리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피부가 더 나빠진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마리의 머릿속에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옛날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기름을 발라주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마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완벽할 수는 없어. 작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녀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아주 소량만 여러 번 얇게 흡수시키듯 바르는 방법으로요. 놀랍게도 이 방식은 훨씬 잘 맞았습니다. 뾰루지는 사라졌고
피부는 다시 부드러움을 되찾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마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시선은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괜히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은 사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야말로 삶을 젊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비웃음과 걱정, 작은 실패들이 오히려 마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피부를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였던 순간들. 마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스스로 느낀 변화를 믿으라는 메시지를요. 마리는 주변의 비웃음과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들기름을 꾸준히 바르며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건 우연히 참석하게 된 작은 강연에서였습니다. 지역 한인 문화원에서 열리는 건강 세미나였습니다. 마리는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 지인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죠. 강연자는 한국에서 온 한 한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강연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음식으로만 사용하는 들기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 염증을 완화하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기분 탓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그녀가 직접 느낀 변화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문가의 입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강연이 끝난 뒤 마리는 용기를 내어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겨울만 되면 피부가 거칠어져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기름을 바르기 시작한 뒤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박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피부가 트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발라왔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지혜였던 거죠. 그 답변은 마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돈 주고 사는 약보다 이게 더 좋아.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지내왔단다.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이 지금 와서야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로소 그녀는 들기름이 단순한 피부 관리의 비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지혜였고 자연이 준 선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속에 담겨 있던 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비밀로 두지 말아야겠다. 이 소중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어야 해.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온 사랑이고 자연이 준 치유의 힘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나요? 우리가 잊고 있던 옛 지혜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들기름은 피부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들기름을 통해 피부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마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피부 관리 비법을 넘어 그녀의 삶 전체가 달라지고 있었죠. 어느 날 마리는 파리 교회에 있는 한인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모임에서 마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기름을 피부에 발라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그동안 자신이 기록해온 노트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팔꿈치가 부드러워진 사진, 목주름이 옅어진 기록, 눈가가 촉촉해진 변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중년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 할머니가 늘 들기름을 발라주셨어요.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억을 다 잊고 살았네요.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는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의 추억을 깨우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마리는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지역 잡지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고 한국 전통 오일이 피부를 되살리다라는 제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피부 관리법을 넘어 한국의 지혜와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작은 손길들이 떠올랐습니다. 피부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려는 건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달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영상 채널을 열고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마리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전통 지혜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영상은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 창에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며 글을 남겼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전통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다니 눈물이 납니다. 마리 씨, 당신의 이야기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우리 할머니의 지혜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한 사람의 피부 고민을 해결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힌 지혜를 전하고 문화와 세대를 연결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옛 지혜 속에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을 바꿀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리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리는 오늘도 조용히 들기름 한 방울을 손등에 바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름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상징, 세대를 잇는 다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불씨입니다.